네, 최근에 봄 여행 주간을 맞아 고속버스를 이용해서 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주말 요금이 주중 요금보다 비싸서 부담이 됐는데요. 정부가 주말에도 이 고속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기 위한 프리패스 상품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이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또 고속버스에 이어서 최근에도 불법 주정차 차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신고제도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국토부에서 이제 고속버스 정액권이라는 걸 내놨던데 저는 사실 지하철 정액권까지는 들어봤는데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개념인가요? 네, 기존에도 있었는데 우리가 고속버스 탄다 그러면은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1회에 하나는 일반 승차권이 있죠. 예. 탈 때마다 구입하는. 그런데 이제 특별 승차권이라 그래서 정액권과 정기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근데 이번에 내놓은 것은 정액권이죠.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구입한 만큼 네네. 뭐 제한된 기간이 있습니다만은 자유롭게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고속버스 정액권 자체가 뭐 사실 주말에 고속버스 이용하려고 보면 자리가 없거나 더 비싼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정액권으로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세요? 물론 뭐 자리가 없는데 이 정액권이라 네. 해서 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사전에 구입을 해놓은 승차권이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좌석을 미리 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 좌석까지 지정을 할 수 있으니까 주말에 좌석 상황을 보고 미리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네. 또 정액권으로 샀으니까 주말에 할증되는 것이 한 10% 할증이 되거든요. 네. 구간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주말에 여러 번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할인 효과도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요금보다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데. 보통상 매일 이용했을 경우 예. 주어진 기간 동안 매일 이용한다고 했을 때 한 17% 평균 17% 인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매일 이용하는 이제 고객들 네. 얘기고 네. 조금 이제 다른 얘기는 좀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네. 예. 대표님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기존에도 이 정액권, 고속버스 정액권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나온 거랑 뭐가 다른 건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2014년부터 이 서비스를 시작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주중에만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중도 금요일을 제외한 네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주중권도 물론 있고요. 예. 5일권, 7일권 해서 종류가 늘어났네요. 예, 종류도 늘어나고 주말에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통행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지금처럼 뭐 구입하시는 그 PC를 이용한 그 온라인 구매도 가능하고요.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서 코버스라는 이제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서 로그인한 후에 들어가셔서 정액권의 종류를 이제 선택하시고 구입하신 후에 예약을 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많이 사용을 하실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사실 뭐 한계점이라든지 추후에는 좀 이런 것들은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게 뭔가요? 두 분께서 네. 지금까지 고속버스를 4일이나 5일 동안 매일 타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없죠.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매일 이용할 수가 없고요. 네. 근데 이번 그 상품을 보면 이제 관광객을 겨냥한 그런 상품인 건 맞는데 관광객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유럽처럼 관광지의 볼거리가 도시에 있는 경우는 뭐 이게 사진 찍고 인증샷 찍으면서 하는 여행 패턴이 있습니다, 물론. 근데 우리의 경우는 관광 패턴도 도시에 가서 그 주변에 있는 곳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이동하면서 버스를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2, 3일씩 머문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고속버스 요금이 더 비싸질 수도 있다. 이런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고객들의 그런 그 관광 수요, 통행 수요에 좀 맞춰서 유럽의 그 플렉시 패스처럼 일정 기간과 금액을 같이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3회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든지 뭐 열흘 동안 5회를 사용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가 2, 3일씩 쉬면서 이동도 하고 가격에 어떤 할인 효과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더 매력적입니다. 고객들 입장에서. 아마 초기 단계라서 우선 이렇게 시행하는 것 같은데 좀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불법 주정차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죠. 최근에 이제 뭐 꽃놀이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죠. 봄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게 참 주차하기가 애매하니까 잠깐 세워두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주민신고제가 시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은 그 신고를 받은 사람은 이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 주차 민원이
전체 민원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예. 하나인데요. 이것은 공교롭게도 이 신고자나 피신고자가 둘 다 불만입니다. 주차 민원은 예. 네. 왜 단속을 안 하느냐, 네. 왜 단속을 이렇게 심하게 하느냐, 네. 뭐 이런 민원인 잠깐 거죠. 세워놓은 네, 건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차 문제가 근본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이제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도 있고 하루에 우리가 주차를 몇 시간 평균 하는지 아세요? 몇 시간이 날까요? 차를 움직이는 시간이 3시간 남짓합니다. 평균. 전 세계적으로 나머지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시간 이상을 우리가 차를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 주차 문제가 중요하고 심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 주차가 많이 발생하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공권력이 주로 이제 단속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이 단속하던 것을 네. 지자체에 위임을 해서 예. 지자체에서도 같이 단속할 수 있게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공권력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일선도 부족하고 또 정치적인 그런 이유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단속을 제대로 안 했는데 이번에 행안부가 이 방침을 바뀐 것은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하는 그 주차 위반에 대해서는 시민 신고를 좀 활성화해서 이것을 좀 근본적으로 좀 개선해 보겠다. 이러한 발상이 되겠습니다. 신고를 어떻게 하게 되는 거죠? 신고는 이제 역시 이제 앱이 필요합니다. 요새는 앱이 다 사진 찍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진 찍어서 하는데 안전신문고라는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위반 유형을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위반인지 네. 그걸 선택을 하고 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네. 사진을 찍는데 그냥 그 일반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안 되고요. 네. 그 앱에 설치되어 있는 그 카메라로 찍어야 됩니다. 그래야 앱 안에 들어가면 촬영 그렇습니다. 같은 뭐가 촬영 버튼이 있나 보죠? 버튼이 있습니다. 네. 그래야 장소와 시간이 정확히 기록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분 후에 찍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지화면이 달리는 것을 찍었는지 움직인 것을 찍었는지 모르니까 1분 후에 또 한 장을 찍어서 2장 이상을 1분 찍어서 동안 있었다. 그렇습니다. 주정차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니까 예. 거기 시간이 기록돼 있거든. 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신고 제출을 하게 되면 바로 신고가 되고 과거에도 이러한 그 신고 앱 유사한 앱이 있었는데 네. 과거에는 5분 이상 기다려서 찍어야 된다 뭐 이래서 사람들이 지쳐서 그걸 잘 안 5분은 했었는데 좀 기네요, 사실. 그리고 이제 또 신고돼도 또 별도의 피신고자들을 불러서 조사하고 뭐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신고하면 바로 즉시 이 과태료가 발부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네, 말씀하시죠. 운전자 입장에서 이게 주차금지, 정차금지 구역인지 모르고 가는 그러니까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좀 알 수 운전면허 따면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근데 그거 다 일일이 못하고 네. 요번에 그 제시한 4개 위반이 되게 그 거리까지도 숙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소화전인 경우는 5m 이내. 그렇죠? 소화전 주변 5m 그렇습니다. 이네요. 그다음에 버스 교차로에서도 5m 이내. 그다음에 버스 정류장이 10m 이내. 이것을 9m인지 7m인지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는 그 빨간 선으로 이렇게 구해줘서 레드존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기도 하죠. 옐로우존으로 하기도 하고 레드존으로 해서 그 나라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해서 명확히 해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소화전에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는 돼 있는데 네. 저는 저렇게 중요한 위반 장소에는 모두 다 칠해주는 게 맞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시민들이 그 본의 아니게 헛갈려서 예. 위반하는 경우를 좀 막을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긴 저기 뭐 5m라는 게 눈대중으로 보통 5m를 봐야 될 텐데 그게 뭐 나중에 또 분쟁의 소지도 있을 수 그렇습니다. 있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 연석에다가 보도블록 연석에다가 그 적색으로 마킹을 네, 해주든지 그게 더, 해서 네, 실효성이 있어 명확히 보이네요.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불법 주정차권 과태료 매긴다고 하셨는데 인상됐죠? 인상 아직 된 될 건 아니고 건가요? 이번 경우는 된 건 아니고요. 네네. 원래 4만 원, 승용차에서는 네네네. 4만 원인데 이것은 과태료의 예. 경우고요. 그러나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도 지금 8만 원으로 2배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소화전의 경우에는 워낙 네. 요즘 이슈가 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이것도 2배 인상, 8만 원으로 인상하겠다. 4월에 아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네. 인상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